안녕하세요. 데이터가 미래다. 이은영TV의 이은영입니다. 지금 이 방송 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은요, 일요일 저녁이에요. 오늘 그 한국여성의정에서 그 내후년도 지방선거에 출마할 그 신인 후보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제가 한 꼭지 맡아서 했거든요. 그 강연하고 와서 그동안 너무 그 영상을 좀 올리지 못한 것 같아서 부랴부랴 또 오늘 영상을 하나 준비하고자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굉장히 날씨가 좀 춥고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가을 없이 또 겨울로 바로 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은 다행히 날씨가 굉장히 화창했어요. 가을 날씨, 아주 아름답고 빛나는 가을 날씨였거든요. 이제 내일부터 10월의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되는데, 내일부터 한 11월 초까지는 정말 날씨가 그 사계절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날씨가 이제 펼쳐지는 그런 기간이죠. 단풍도 많이 들고 또 햇살도 굉장히 따사로운 그런 어떤 포근하고 따사로운 그런 빛을 쫙 반사하는 그런 날씨가 될 거예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한번 고개 쭉 올려가지고 하늘도 한번 쳐다보시고 정말 그 그림판처럼 수채화 그림칠을 하는 것 같은 그런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또 그 건강 잘 관리하시고 또 스트레스 있으시면 그 하늘 위에다 다 날려보내세요. 그렇게 해서 그 10월의 마지막 주를 진짜 좀 아름답게 기억에 남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그 오디오 에세이를 준비했어요. 지금 미국 대선이 지금 열흘도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월간 자유마당에 칼럼을 하나 기고했습니다. 미국 지도자들의 리더십과 미국 사회의 변화. 우리 구독자님들 아마 이제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이 될지 관심 많으실 텐데요. 제가 이렇게 쭉 주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좀 바라시는 면도 있고 기대를 하시는 그런 면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그 트럼프가 한 7에서 10% 사이 정도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근데 미국 대선은 사실 이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뒤진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크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아요. 오히려 잘 아시겠지만 선거인단을 누가 획득하느냐, 그 싸움이 더 치열하고 그 싸움에서 진검승부가 갈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6개에서 한 8개 주, 지난 2016년도 대선에서 트럼프가 간발의 차이로 이 지역들을 다 석권을 함으로써 대권을 거머쥐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 지역들에 대한 6개에서 8개 정도 그 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굉장히 박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흐름은 트럼프가 상당히 그 추격전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그 조 바이든을 넘어선 크로스된 그런 결과들은 안 나오고 있어서요. 상당히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초조한 그런 남은 찬 12월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칼럼은요. 대선에 대한 전망도 전망이지만 지금 미국 대선을 둘러싼 그 특징, 어떤 여론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그 특징을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Will you please like me? 제발 나를 좋아해 주세요. 대통령 선거를 2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선거 캠프가 처한 상황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메시지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여성 유권자들을 향해선 이전에 제가 했던 말들은 잊으시고요 란 간절한 눈빛도 함께 보내면서 11월 3일 치러지는 2020 미국 대선은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조기 투표에 해당하는 우편 투표 참여자가 총 유권자 1억 1천만 명 중 지금 거의 제가 이 글을 쓸 때 3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지금 7천만 명을 넘어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3천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우편 투표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편 투표 의향층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60에서 75%로 나타나 트럼프에게는 악재가 될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확진되기 전까지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누가 승리할 것인지 섣부른 예측을 내놓지 않았다.
2016년 대선 당시 샤이 트럼프의 결집에 호되게 당한 경험이 있는 호되게 당한 경험과 유권자 지지율보다는 선거인단 확보가 대통령 당선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국 특유의 선거제도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차 TV토론과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승리의 여신이 바이든 쪽으로 한 발 이동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트럼프가 만일 내가 진다면 미국을 떠나야 할 것 같다 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는 개인적으로 볼 때 세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공화당의 팀워크가 안 보이는 선거다. 트럼프가 갖는 인물 포지션이 전통적 공화당 노선과 궤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었지만 선거를 코앞에 둔 지금은 오히려 같은 당 소속 인사들이 네거티브 요인이 되고 있다.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 존 니그로폰테 전 국가안보국장, 존 케이식 전 오하이오 주지사,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 필 스콧 버몬트 주지사 등 공화당 소속 인사들이 바이든을 지지했거나 탈 트럼프를 선언하고 있다. 공화당 내 비토 트럼프 기류는 성공한 토크쇼 진행자이자 사업가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정치 이력과 신뢰 중심의 가치관 때문으로 보인다. 전통적이고 보수적 가치관을 지닌 정치 엘리트들의 눈에 트럼프는 꼴통으로 비춰졌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이력의 정치 리더로 로스 페롤을 들 수 있다. 양당제가 공고한 미국 대선에서 무소속과 개혁당 소속의 제3후보로 두 번이나 출마한, 무소속으로는 1992년에 출마했고요. 개혁당으로는 1996년에 출마했습니다. 제3후보로 두 번이나 출마한 기업가 출신의 억만장자 정치인이다. 대선 후보로 뛰었던 로스 페롤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적 차이는 미디어 능력이다. 트럼프는 방송과 SNS 미디어의 귀재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들은 우스꽝스럽지만 통쾌하면서 정치를 가볍게 즐길 수 있도록 변환시킨다. 과거 미국 대선을 보면 미디어 능력은 공화당보다는 민주당 후보들이 좀 더 우위에 있었던 덕목이다. 케네디, 클린턴, 오바마 등 민주당의 정치 리더들은 준수한 외모와 언변으로 카메라를 고정시키는 힘이 있었다. 하지만 이 벽을 뛰어넘은 공화당 사람이 트럼프다. 공화당이라는 조직력이 잘 보이지 않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동분서주하는 선거 캠페인 활동만이 유권자 눈에 들어오고는 형국이며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트럼프의 미디어 능력이 지난 2016년 선거에 이어 최고의 승리 요인이 될 것 같다. 둘째, 매력 없는 민주당 후보의 출현이다. 과거 빌 클린턴과 오바마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40대의 정치 신출내기였지만 당색인 파란색이 상징하는 젊음과 패기, 도전과 같은 미래지향적 이미지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대선과 이번 대선의 민주당 후보들은 과거 민주당 후보들이 갖고 있는 신선한 매력 면에서는 다소 뒤처지는 후보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을 슬리피 조라고 부른다. 지루하고 재미없는 사람이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다. 대신 자신에 대해서는 스마트하다라는 말을 엄청나게 강조한다. 대비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특히 대선 후보자의 고령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지금 조 바이든도 거의 70대 후반, 중후반 74세인가 그렇고요. 트럼프가 74세고 조 바이든이 한 78세인가로 지금 알려져 있죠. 특히 대선 후보자의 고령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유권자의 고령자와 함께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정치 환경이 정치 리더에게 요구하는 자질로 지혜와 경륜, 안정감을 더 강조하기 때문이다. 셋째, 코로나 방역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대선 캠페인이라는 점이다. 코로나 방역을 잘한 리더는 정치적으로도 성공했다. 우리나라 총선이 그랬고 뉴질랜드의 저신다 아덴 총리의 재집권 사례가 그것을 보여준다. 이번 대선에서도 바이든은 코로나19를 의식해 조용한 선거를 표방하고 있다. 트럼프는 마스크를 벗어 제끼지만 바이든은 마스크 착용을 통해 유권자의 불안 심리를 공략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한 선거 컨설턴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코로나와의 싸움을 마스크를 벗을 개인의 자유와 불확실성, 즉 바이러스에 대한 도전, 프레임으로 가져가기보다는 경제와 연결시키라는 조언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실업률 등 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았음을 환기하는 것이야말로 막판 승리를 잡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시간대가 소비자 태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미국인의 38%는 트럼프가 경제에서 더 좋다고 응답한 데 비해 바이든이 더 좋다라는 응답은 33%였고 누구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태도의 복층은 28%였다. 방역이란 변수를 빼고 경제 측면만 본다면
경제 측면만 본다면 트럼프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는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다. 지난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파산이 불러온 세계 금융위기는 미국 내 실업률을 10%까지 상승시키면서 중산층의 붕괴를 가져왔다. 오바마 정부를 거치면서 IT 기업들의 부상은 오하이오, 아이오와 등 북부 공업지대 제조업 종사자들의 지지를 공화당으로 이동시켰다. 레드넥,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목이 햇볕에 그슬려가지고 빨갛게 타잖아요. 그거를 좀 이제 백인 그리고 저학력 그리고 노동자라든지 이렇게 좀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이런 계층을 레드넥이라고 이제 별명을 붙여서 부르는데요. 레드넥이라고 불리는 미국 백인 노동자와 고령자들은 트럼프의 정치적 우훈이 되어 공화당의 외톨이를 응원했다. 하지만 이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서도 계속 트럼프를 지지할까? 결국 방역이 경제다라는 공식이 미국 대선에서도 적용될지 지켜볼 일이다. 끝으로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나라 외교와 대북 정책에 미칠 영향이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관심이고,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일부, 그리고 좀 지지하는 성향, 정치 이념 성향이 진보인 분들은 트럼프가 이기기를 내심 좀 바라는 그런 흐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시간, 지난 한 2년여간 북한과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좀 더 성과를 좀 매듭지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 민주당은 사실 북한과 이제 다시 처음부터 새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점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지나간 시간들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끝으로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나라 외교와 대북 정책에 미칠 영향이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재선과 새로운 정부의 등장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대비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성과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북한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바이든보다는 시간도 아끼면서 성과를 내는데 좀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외교의 세계는 냉혹한 이익의 전쟁터다.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면 새로운 준비와 각오가 필요하다. 어느 정부가 우리에게 더 유리할지를 따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시시각각 달라지는 환경 변화에 적응할 준비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예, 미국 대선에 대한 좀 짧은 칼럼을 여러분께 읽어드렸는데요. 이제 이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올 거고 이 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 조금 짐작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를 지켜보면서 트럼프라는 인물이 아까도 여기 말씀드렸지만 이 미디어 능력만큼은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이 사람 자체가 1인 미디어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애드립에 굉장히 능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도 이제 영어를 잘 못하지만 몇 개의 영상들을 보면 지금 선거 캠페인 하고 있는 영상들을 보면 말하는 화투 자체가 굉장히 친구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장난치듯이 하는 그런 말투가 많더라고요. 나 정말 힘들어. 좀 도와줘. 막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정치인들의 어떤 무겁고 딱딱한 그런 말투, 정치인 특유의 억양, 이런 것들이 아니고 굉장히 친구 같은 그런 코멘트, 그리고 굉장히 솔직 담백한 코멘트들, 그런 것들이 사실 2016년 트럼프가 처음 혜성같이 나타났을 때 꼭 혜성같이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전에도 계속 좀 정치 활동들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2016년에는 이제 그런 모습이 굉장히 높은 실업률과 그리고 또 PC함이라는 말 있잖아요. Public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 약간 이제 좀 지쳐 있었던 그런 대중들이 결국에는 트럼프를 선택한 것이죠. 그렇지만 선택이 이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속에서 다시 한번 또 트럼프를 선택하게 될지는 2020년 11월 3일 결과가 나오니까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디오 에세이는 여기까지 준비하였고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우리 구독자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